신효수 박사님, 국민대학의 교수님이시고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이시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 교육지원부장이시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자녀의 교육과 대한 학교의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주제 발표를 하실 터인데 지금 3시 40분인데 한 40분 정도 아니면 45분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제 탈북 청소년 교육 그리고 대한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심양석 교장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발표하실 손흥신복 우리 목사님이면서 교장 선생님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학교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워낙 생생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탈북 청소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큰 시야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을 약간 찝어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제가 정확히 4시 20분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요? 네, 오른쪽. 오른쪽. 첫 번째 주제는 가족 해체와 복합가정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탈북 청소년의 문제, 대안학교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대안학교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가 라고 하는 건 결국 가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중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와 관련된 가족의 문제를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탈북 청소년 교육의 현재의 모습을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과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저기 노트북을 향해서. 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탈북 청소년 이해에 있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전 시간에는 탈북 여성들이 어떤 티켓다방이나 자신의 몸을 팔아서 아이들의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예고 그렇게 하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한국사에 34,000명의 탈북민이 와 있다라고 하면 34,000여 개의 스토리텔링이 있다. 각자의 스토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어려운 고통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정착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보다 잘 살아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 역할을 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봐줘야 되는데, 우선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출신 성분이 다른 게 남성들 같은 경우 탈북 남성애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북한 출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해서 탈북 여성 같은 경우는 남편의 출신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여기 나와 있듯이 남한 출신이 가장 많아요. 남한에 와서 새 결혼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출생도, 중국 남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북한 남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북한에서 난 아이도 있고, 중국에서 난 아이들도 있고, 한국에서 난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너무 복잡하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
개인이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복합가정일수록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족 구성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복합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다 왔을 때 가장 잘 정착돼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 왔거나 아니면 오는 과정에서 누군가 죽었거나 어떤 고통을 당했거나 아니면 중국을 거쳐서 왔거나 아니면 아이와 남편을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 놔두고 혼자 왔거나 이럴 경우에 상당히 이제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 넘어가고요.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관심 있으시면 본 했는데 허오키라고 하는 분은 이 책에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이별 방정식이에요. 말 그대로 왜 이별 방식을 썼느냐라고 했더니 딸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서 중국 남성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7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놔두고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아르바이트를 4-5개 하고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가지고 결국 중국의 딸,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딸 둘을 데리고 오고 중국의 남성 그리고 아이까지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뭐냐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한국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됐을 때 고생이 다시 시작이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중국으로 이제 탈북하고 나고 중국에서 이제 탈려가서 한 고생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원했던 게 뭐냐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온 가족을 데려왔는데 막상 뒤늦게 딸을 데려오고 나니까 그 딸한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책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2007년 1월 1일이라고 써있잖아요. 새해 2007년은 슬픔 속에 맞았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맞는 새해였다. 떡은 있어도 웃음은 없었고 눈물이 눈앞을 막혔다. 할아버지도 나도 은경이도 모두 울었다. 새해 첫날을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다. 라는 게 이건 뭐냐 북한에서 딸들이 썼던 일기장을 가져갖고 이걸 실어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제 이별 방식을 썼냐면 아이들에게 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도대체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 책을 써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너무나도 많은 거의 이제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한국에 왔지만 부모 딸들의 입장에서는 엄마만을 찾아서 왔는데 갑자기 중국말을 하는 남성이 자기 아버지라고 딱 나타나고 갑자기 동생이 생겼는데 중국 동생이 생겨나고 그리고 중국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어린 아이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누나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이 가정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고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중국에서 난 아이 같은 경우도 정말 온 가족이 합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아이도 버리다시피 남편한테도 비밀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북한에 있거나 북한에 있는 딸들이나 중국에 있는 남편이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쉽게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아이들이 그리고 탈북 엄마가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 문제예요. 엄마가 딸한테 내가 너를 미워서 내가 너를 그냥 버린 게 아니다. 나는 탈북한 이후에도 오직 너만을 생각했다. 그리고 너만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내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한 줄 아느냐. 이 엄마 같은 경우에는 허오키 이분은 대단한 게 정말 한국에 오자마자 북한의 딸들을 먼저 데려와요. 그러기 위해서 정착금을 받고 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3-4개를 해서 1년 동안 돈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근데
그냥 브로커 비용을 줘서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니라 중국으로 들어가요. 18, 16살 딸을 브로커 비용을 주고 딸을 데려올 때 혹시 중국을 거쳐오는 과정에서 브로커의 실수에 의해서 북송이 되거나 아니면 브로커에 의해서 다시 팔려가거나 이럴 걱정 때문에 자기가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 남편한테 갔습니다. 우리 딸들 북한에 오게 되니까 도와달라 해서 도와줘요. 그럼 그냥 데려올 것 같죠. 근데 이제 본인이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결국 브로커 비용을 줘서 이 중국에서 다시 헤어져요. 왜냐하면 라오스, 베트남, 태국을 거쳐서 이제 브로커가 데려오도록 하고 자기는 혼자 다시 한국으로 와요. 그래서 돈을 다시 벌어요. 그리고 뒤늦게 딸이 와서 합류를 하고 돈을 벌어서 나중에 남편하고 아들을 다시 데려오는 이러한 삶의 과정을 보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의 남성들, 그러니까 적응의 순서를 받으라도 여성들은 상당히 적응을 잘해요. 그러나 이제 남성들의 경우는 약간 적응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중국에서 온 남성의 경우에는 언어 문제나 직장의 문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춘기 정도 다시 얘기하면 15, 16 어느 정도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중국말을 배웠던 아이가 한국에서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복합적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문제는 탈북 청소년 통계와 지원 체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넘어갈 텐데요. 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는 탈북 청소년 하게 되면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만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탈북민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 이것은 법적으로 탈북 청소년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그러니까 국가로부터의 주택 모든 것에 대한 지원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이 탈북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 이것을 제3국 출생 북한 탈주민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바로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탈북 청소년들은 많이 올 때는 탈북민이 한 3,000명 가까이 왔었어요. 1년에. 그럴 경우는 탈북 청소년들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여기 2020년 오게 되면 이제 2020년이 뭐죠? 코로나가 발생하고서부터 청소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줄어들었고 이것은 탈북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탈북민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탈북 청소년들이 적어요. 그럼 대안학교가 운영돼야 되는데 대안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숫자가 있어야 돼요. 학생들. 근데 이제 학생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렇게 대안학교들 운영과 관련돼서 과연 이 존폐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왔을 때 탈북 청소년 하면 북한 출생과 제3국 출생이 있는데 탈북민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 데려오고 오는 청소년들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데리고 오는 아이, 중국 출생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것도 예전에는 초등학교가 많았다면 초등학교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학교로 올라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학교 안에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탈북 청소년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 초등학교에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로 갔어요. 그럼 고등학교는 곧바로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 거 외에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20세가 넘어가게 되면 대학을 안 가게 되면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 사회가 이 탈북 청소년의 대학을 떠나서 혼자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취업교육, 직업훈련 교육,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했는가라고 하는 거. 그럼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직업훈련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지원 체계를 이제 큰 그림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보게 되면 한국 입국 초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북한 주민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하나원이에요. 하나원은 뭐냐면 곧바로 그냥 지역이 흩어진 게 아니라 북한과 한국의 이념이나 체제나 모든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격리돼서 일반 국민과 격리가 돼서 하나원에서 사회적인 교육을 해요. 여기서 이제 한국 사회 적응과 관련된 모든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교육을 하게 되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끼리 교육을 해요. 그럼 이제 청소년과 관련돼서 주목할 게 맨 위에 한국 입국 초기하고 삼중 초등학교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원에 있을 때 3개월 동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요 연령대는 이 하나원에서 하나원 근처에 일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삼중 초등학교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지역에 있는 에서 남한 아이들과 같이 오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업에 오자마자, 그리고 오후에는 얘네들만의 보충 수업 비슷하게 특별한 교육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원으로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럼 이제 초등학교는 이렇게 인근에 있는 남한의 초등학교를 가는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중고등학교는 바로 여기 써 있듯이 하나원 하나둘 학교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이 연령의 아이들은 하나원에 있는 애들은 하나둘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지역을 추첨을 해요. 임대주택을 받아서 전국으로 탈북민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도 부모 따라서 이제 밖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바람직한 것은 뭐냐면 한국 초기 교육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죠? 정착지 교육을 가야 돼요. 정착지 교육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는 학교 있잖아. 일반 초등학교,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과연 곧바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유연하고 금방 이제 언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연령 중에서도 중국에서 중국말만 했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곧바로 일반 학교 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적응하지 못하고 여기서 튕겨져 나와서 결국은 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대안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주목해 주셔야 돼요. 전환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일반 학교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바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학교에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그리고 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인가 대안학교는 뭐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뭐냐. 그러니까 대안학교는 뭐냐면 이 탈북 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어려움을 좀 더 보충해주는 특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 대안학교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예를 들면 운동장이 있고 교육시설들이 있고 이제 일정한 선생님들이 있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정부에서 여기는 학교로서 인정을 해준다 하면 인가 대안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인가는 아직 요건이 약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교육을 보충적으로 해줘라라고 해서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남북사랑학교, 그리고 이제 성비전 학교, 이 경우에는 그 인가 대안학교가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그 교육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을 재정적으로나 약간 시설면에 있어서나 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강의를 이제 들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탈북 청소년 교육 문제와 과제입니다.
예. 아까 탈북 청소년은 북한 출생이 있고 중국 출생이 있고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했어요. 그걸 표로만 들어봤습니다. 여기 북한 출생의 경우에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착 지원, 그리고 중간이 중국 출생, 제3국 출생, 가장 오른쪽이 남한 출생인데 이 지원의 규모라고 하는 게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온 어머님은 그러세요. 아니 다 내가 어려움을 겪고 다 내 밑에서 태어난 아이다. 근데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온갖 지원이 다 되는데 딱 보다 보면 중국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아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데려온 애보다 더 힘든데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부모가 북한 출생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보게 되면 북한 출생의 경우에는 정착금이 주어져요. 그리고 임대주택. 근데 임대주택은 어린아이가 만약에 혼자 오게 되면 임대주택을 주지만 만약에 부모나 엄마나 가족으로 오게 되면 가족은 하나씩 받아요. 근데 하여튼 북한 출생은 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주거지원금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특별한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일반 국민들도 대학을 가려면 수학능력시험 해가지고 수학능력시험 보고 대학에 이제 본고사 치르고 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 출생의 경우는 수학능력시험, 그러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걸 보기는 보지만 봐도 되는 학교, 그렇지도 않은 학교, 어떤 경우는 수능이 필요 없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있고 탈북 학생만, 남한 학생이 아니라 탈북 학생만 경쟁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 외 특례 입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일반 국민도 알게 되면 상당히 부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이 학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료인데 대학의 경우에 국공립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100%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갈 경우, 전문대학을 갈 경우에 50%는 국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50%는 이제 뭐 사립대학에 50%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국가에서 이제 대학에서 장학금 형태로 주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만 이제 구비를 하게 되면 사립대학의 경우도 무료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오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못 먹고 이렇게 힘들게 왔었어도 내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려면 여기서 경제력도 없고 뭔가 권력도 없는 상황에서 그 남은 하나가 뭐냐? 교육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례 입학의 문제, 그리고 대학교 교육비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목을 매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탈북 및 현 세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내 자녀 세대의 앞으로의 삶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나도 간절히 이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중간은 아주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의 기회는 예를 들면 이주민 같은 경우에서도 국적이 없어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이제 부여되는 게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돈으로 예를 들면 하나원에서의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대안학교 지원이나 뭐 영어 화상 교육이나 뭐 공부방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개인의 학업 능력을 약간 고양시켜주기 위한 교육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북한 출생, 제3국, 남한 출생 이 구분하지 않고 이제 지원해주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직업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북한 제3국 출생 입장에서 봐서 지금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몰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몰려있으면서 다 지금 졸업을 해서 대학으로 가는 상황에서 정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게 북한 출생은 직업훈련, 취업훈련, 창업지원, 그리고 취업지원금. 일단 북한 출생이 만약에 홀로 갔다. 그럼 취업지원금, 예를 들면 미래행복통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미래행복통장이 뭐냐면 직업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최대 50만 원까지 이것을 저축을 해요.
최대 4년까지. 그러면 똑같은 돈을 정부에서 저축을 해줘요. 그럼 4년 후에 이 취업을 한 이 친구는 얼마의 돈을 받게 되는 거죠? 50만 원 불입하고 정부에서 50만 원으로 4년 하게 되면 거의 5천만 원이에요. 이 목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출생의 경우는 이렇게 직업훈련에, 그리고 이제 취업지원 가상금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더해서 직장을 이제 3년 이상 계속 다녔다. 그렇게 하면 너 정말 취업했네 하면서 격려해준 형태의 이 취업지원 장려금도 몇 천만 원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돈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금이 마련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북한 제3국 출생은 이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목돈을 안 일지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취업 지원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이렇게 제3국 출생에게 해줘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제3국 출생의 경우에 있는 것은 제3국 출생 양육가상금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례 입학이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례 입학이냐면 외국에서 온 자녀라든지 남한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남한 출생과 이 북한 출생, 제3국 출생이 같이 경쟁하는 것, 이것을 바로 정원 내 특례 입학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원들은 없는 상황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제3국 출생의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출생의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지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출생의 경우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출생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봐주니까 제3국 출생의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관련돼서 아까 신영섭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대안학교를 운영하시는 그리고 제3국 출생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가장 먼저 이게 뭐냐면 제3국 출생의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이 제3국 출생을 지원해주는 어떤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 법안은 뭐라고 나냐면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죠. 제3국에서 출생해서 거기 국적을 취득하면 안 돼요.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자녀들을 바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를 법안에 올리자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왜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법안에 그대로 올리게 되면 원하는 건 북한 이탈중이 받았던 그 지원의 혜택을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냐면 취업장려금, 정원 내 특례 입학이나 대학 지원비나 이런 것인데 이 문제는 과연 북한 출생과 똑같이 이제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도 서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까 나왔듯이 중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가 많으면 2만에서 3만 명이 될 수 있다. 근데 적게 잡을 경우에는 한 5천 명 정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 출생과 동일하게 하게 됐을 때 아마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교육 기회라고 하는 것, 삶의 더 나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국으로의 유입을 아마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지만 중국에 있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들은 또 남편은 그러니까 중국 쪽의 남편이나 그쪽 친족들은 자녀는 사랑해요. 왜냐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중국 쪽 입장에서는 중국도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자녀 둘, 셋 하기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 문제로도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관련돼서 이제 또 다른 건 뭐냐면 똑같이 이것을 법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북한 출생과 동일한 정착 지원을 하는 게 한 가지 안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왜냐면 중국 출생의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가능하면 대학 교육에게 열어주고 가능하면 취업적으로 안정한 다시 말해 노동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능한 한 자격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부터 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 두 가지 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체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까 심양석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떤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의 체제 경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탈북민은 3만 4천 명,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에는 현재 5천만이라고 하는 다수가 살고 있는데 일부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정착하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북 주민은 통합이다.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실제로는 적응, 정착, 동화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잘 정착한 사람들의 이렇게 사례를 보게 되면 내가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나는 사랑을 받았어. 북한에 가족과 친족들이 있었고 북한에 정겨웠던 친구들이 있었어 하면서 북한에서의 어떤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착 지원도 해줬고 나에게 많은 이렇게 관련된 친구들이나 자원들과 연결되어 있어. 나는 한국 사회 사는 게 너무 좋아, 뿌듯해.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이제 이 북한의 문화 생활에 대한 뿌듯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사회 정착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정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북한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 출생의 경우에는 우리는 통일의 미래다라고 해서 북한과 남한의 가교 통일 한반도에 이제 먼저 미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제3국 출생은 어떻죠?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데려오기 전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북송될까봐 이렇게 숨겼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북한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한국말도 안 했어요. 그럼 어려서부터 14살, 15살 클 때까지 북한이란 얘기도 못 들어봤고 한국말도 못했고 그리고 그냥 중국인 그 가족 밑에서 자랐던 아이가 한국에 왔을 때 북한 압니까? 한국 몰라요. 그냥 중국만 알아요. 이 아이들한테 너는 통일의 미래 북한과 나 한국의 가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건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은 어떻게 되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뒤늦게 한국에 와서 엄마가 북한 사람이었네?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정말 탈북을 해서 나를 위해서 탈북을 해서 이렇게 결혼했지만 한국에 먼저 왔지만 나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해서 일을 하고 데려와서 교육을 시켰구나.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그 북한의 역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배우면서 남북한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중국에서의 나의 삶이 도움이 되는 것이니 하면서 북한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중국에서의 문화와 중국의 역사 이것을 하나에 어울려서 남북한 통일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나는 통일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저는 이런 대안학교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이런 탈북 청소년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함께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